자, 19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기술은 현대 세계에서의 기술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요. 특징인데요. necessary, 필수적인. 그다음에 almost, 거의. 자, deterministic forces니까요. 결정론적인 힘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기술이요. 결국에는 뭐라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뭐야? 간단하죠. 이게 어떤 선택적인 거? 선택이 아니라 뭐라는 거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또 같은 거다라는 거지. 한다는 겁니다. 자, 기술의 발전은요. 자, 만들었어요. 기술적 문제를 만들었는데 어떤 문제냐면요. 더 나아간 기술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그치? ad infinitum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요. 아래 보시면 무한정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그 기술적인 더 나아간 기술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발전이 생겨났으면 기술적인 문제를 낳고 또 그게 또 다른 기술로 해결돼야 되고 하는 무한정의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반응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에는 뭐라는 거야? 문제. 그치? 또 다른 문제의 발생이죠. 자, there has been a qualitative shift. 자, 뭐가 있었냐면요. 자, qualitative 하면 질적인이라는 뜻이잖아. 자, 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from earlier, 그 초기의 시대부터.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특정한 도구나 기술들이 발달되었어요. 뭘 통해서? 자유롭게 선택된 인간의 창의성에 의해서. 근데 뭘 하려고 만들어진 거냐면 특정하고 한계가 있는 이 대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그들만의 자유롭게 도구랑 기술을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거와 여기가 과거죠. 과거와 현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지? 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의 얘기는 여기서 할 건가 봐요. 자, 지금은요, 그것의 내부적인 논리 구조, 발전의 내부적인 논리 구조를 따릅니다. 근데 어떻게 따르냐면요, 아주 엄격하게 따라요. 우리가 used to think, 생각하곤 했었던 것처럼 엄격하게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자연이 그것의 자신만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고 생각했던 것. 그치? 자연이 자연의 법칙이 있대. 그럼 그걸 잘 따른대. 그것처럼 기술도 우리 그 기술 자체만의 발전에 대한 어떤 논리 구조를 따라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의 논리에 따라서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인간의 의지랑은 상관없죠. 인간의 의지가 아닌 거잖아. 그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기술이 자체 법칙에 따라 발전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예문이 나오네요. 만약에 it can be done, 되어질 수 있다면 it'll be done, 되어질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기술이 그렇게 될 거였으면 그렇게 결국 된다는 거야. 사실 it must be done, 그렇게 되어져만 한다,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필연주의적 사고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기술은 그 자체만의
책임, 책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려고? 더 나아간 발전을 하려고.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네? 그치? 스스로 발전하려고 하는 책임,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점에서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의 하인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주인이 됩니다. 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주객전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주객전도라는 말로 해결이 되네요. 그지? 자, 어차피 이러한 명백한 피할 수 없음, 자, 기술적인 확장에 피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도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지? 이의가 제기되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assert, 확고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하죠. 뭘 주장을 해야 되냐? 우리의 자유를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no라고 말해야 돼요. once in a while, 가끔 한 번씩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비판적 사고로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럼 기술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확인하셨던 것 같이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주제는 자, 이게 주제 되겠지. 기술 발전의 필연성을 좀 경계를 하고 우리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필연성을 경계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필연성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술이 자율적으로 진화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요,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기술이 자율적으로 진화하는 거, 기술이 기술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 그치? 근데 그게 있긴 한데,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seemed like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거죠. 자, there are authors, 작가가 있는 것 같아요. who come out of nowhere. 자, come out of nowhere. 어디에서도 갑자기 있지 않았는데 나타난 것 같은 사람. 그렇죠? 이거는 무명에서 nowhere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make millions of dollars, 엄청 많은 돈을 번 것 같아요. 그의 책으로. 그리고 ride off into the sunset. 그치. 이것도 뭐야? 전설 속에 뭐가 되는 거죠? 행복한 결말을 맞다라는 뜻이에요. 선셋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 달려나가는 거잖아. 자, 이것은 아주 매혹적입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게 매혹적이죠. All it takes is, 자, 그것이 갖추어지는 모든 것은 아이디어랑 약간의 노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봐봐. 책을 쓰려고 해서 작가가 성공을 했거든. 책을 써서.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그냥 아이디어 하나랑 약간의 노력뿐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혹됩니다. 라는 것은 글쓰기를 쉽게 여기는 사고를 비판하고자 하는 거죠. 그치? 글쓰기 그렇게 쉬운 거 아닌데 책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야, 그 뭐 아이디어 하나 생각해가지고 좀 글 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에 하기가 쉽다라는 거니까요. 그죠?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Very tempting indeed. 그치. 되게 유혹적이지. 하지만, 자, 이제 하고 싶은 말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엄청 들어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때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the first book, 책이요. 첫 번째 책.
that you publish. 네가 출판을 한 첫 번째 책이 won't be the first book. 첫 번째 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가 지금까지 썼던.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엄청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거지 바로 내가 이게 처음 세상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내가 처음 쓴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It takes time. 시간도 걸려요. 어떤 시간이 걸리죠? 너의 이 작품을 완벽하게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In and out of writing. 그 글쓰기에 있어서 in and out 하면요. 구석구석. 그죠? 구석구석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너의 글쓰기 스타일을 발전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learn how to write. 그 탄탄한 줄거리를 어떻게 쓸지를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to learn the proper way. 적절한 방법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것을 마케팅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마케팅 하려고 하는. 언제? 네가 끝냈을 때. 그치? 책을 다 끝내고 나서도 끝이 아니야. 어떻게 이거를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자, 예시가 나옵니다. 자, J.K. 롤링은요, 몇 년을 보냈어요. 계획만 짜고요. 그 다음 해리포터를 쓰는데요. 그리고 수십 번의 거절을 받았지. 뭐 하기 전에? 그것이 출판되어지기 전에. 자, getting published니까 수동입니다. 자, 아만다 허킹은요, 또한 몇 년을요, 그녀의 작품을 만드는데 보냈고요. trying to get published. 출판하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make it big 하기 전에요. make it big은 크게 성공하는 거겠죠. 자기 출판의 세상에서. 자, this goes on. 이런 목록은 엄청 많다. 명단은 계속된다. 이런 사람 예시는 정말 끝도 없이 많다. 믿지 말아라. 가장 큰 글쓰기의 신화를, 그죠? 그치? 가장 큰 글쓰기의 신화라는 게 뭘까라는 거죠. 볼까요? 어떤 작가들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을 겪게 된다. 많은 노력 없이. 이런 성공 신화, 이거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뭐 글쓰기 아무리 쉬워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쓰니까 쉬워 보이겠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작가로 성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꾸준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인 훈련과 인내의 결과, 시간이 걸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화를 믿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셔서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수학은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secondary school student, 그럼 이거는 뭐 우리 중학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학생들에게 과목으로서 여겨져요. 어떤 과목이냐면 역사가 결핍되어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자, 선생님들은요, 이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has to be learned. 그 과목에 대해서 배워져야 하는 모든 것들의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거죠. 그러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보통 이러한 지시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치? 뭐 교수법, 교수하는 과정에서요, 그 수학의 창조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age old graphing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아주 오래된, age old니까 아주 오래된 노력이네요. 그치? 자,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잃어버려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수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오래된 역사적 고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대. 완전히 사라졌대. 그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겠지. 수학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closed subject예요. 닫힌 과목이에요. 그리고 located in the mind of teacher. 선생님들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위치해 있냐면 근데 어떤 선생님이냐? Who decide whether answers are correct or not. 그치? 이 정답이 옳은가 그른가만 결정하려고 하는 선생님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엄청 해롭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리고 more than, 더 그 이상, 가르치는 것 그 이상이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다른 과학에 있어서 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라는 거죠. 그치? 다른 과학적인 과목에서 이런 태도를 가진다고 하면 그래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 뭐 요 정도인데 수학에서는 엄청 해롭다는 거예요. 수학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요. accumulate, 축적성의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은요. 몇천 년 전에 밀레니아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컨텐츠 그 내용이나 아니면 그 과정이나 다 그렇다는 거죠. 만들어진 이 과목은요. 여전히 유효하잖아.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라는 건 이 수학의 이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축적성의 과목이다라는 것을요. 학생을요. 어느 정도 이러한 발달에 노출시키는 것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목을 재밌게 만드는데 그리고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만드는데 데 있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수학 교육에다가 역사적인 맥락을 좀 넣어주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인 거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수학의 발전을 가르쳐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 수학을 약간 차가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수학은 뭐다?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 이게 뭐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온 창의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차가운 게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요.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이 이제 역사성이 없는 과목이다라고 인식을 하잖아. 그리고 선생님은 그냥 이게 답이냐 아니냐 뭐 이것만 전달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이거는 고유의 역사적인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축적의 항목이다. 학문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학생들이 알게 되면 수학이 더 흥미로울 수 있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지문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에 우리 문법으로 틀린 부분은 3번입니다. 자, 왜 3번인지 볼까요? 자, 뒤에를 보시면 얘가 우리 who 앞에 farmers 있는 걸로 봐서 선행사 farmer인데 뒤에를 봤더니 produce was going to waste잖아요. 그럼 얘가 주어 going to waste 동사인데 주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죠. 그치? 우리 produce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농작물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은 그 농부의 농작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우리 whose로 바꿔주는 게 적절하겠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08년에 매년의 수상자, 어떤 상의 수상자예요. 근데 지속 가능한 여행의 수상자는 모두 증명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 증명을 했냐면요. 최고의 수행, 여행에 있어서의 최고의 관행은 far-reaching, 멀리 가는 거다. 그죠? 그리고 확장시키는 거다. 어디로? 자, 여기 동사 1번, 동사 2번. 자, what was once understood. 한때는 이해되어졌던 것.
뭐라고? constitute tourism. 여행을 구성한다고 여겨졌던, 그치? 이해되었던 것을 넘어서 확장하는 겁니다. 자, 주로 이건 뭘 통해서 일어나냐면요. 비행기, 호텔, 그리고 뭐 해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시킨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지? 그치? 관광이요. 되게 엄청난 활동 아닌가요? 그치? 멀리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했던 것, 여행이라고 구성하고 있는 것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고, 그치? 그런 발전 단계니까요. 자, 예시에서처럼요. 가난의, 빈곤의 감소, 상에 있어서의 수상자는 initiative, 처음으로 착수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원래 initiative는 뭐 시작의 처음 이런 뜻인데, 여기 지금 뭘로 나왔어요? uninitiative잖아. 그치? 그럼 명사라는 뜻이겠죠. 이건 뭐냐면, 활동 계획. 아니면 뭐, 솔선수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그 빈곤의 감소의 어워드를 수상한 사람은요. 바로 활동 계획이었는데, 자, 어떤 활동 계획이었냐면요. 지역의 농부랑 여행가 모두가 이익을 얻는 그런 활동 계획이었대요. 그쵸? 그러면 여기 farmers 주어 1번, tourist 주어 2번, 그 다음 benefit이 동사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러한 상을 수상한 국가에 있는 호텔리어들은요, 전통적으로 import 하면요, 수입하다잖아. 그치? 수입을 했습니다. 뭘 수입했냐면, 그들의 대부분의 음식을요, 뭐 하면서? 그 지역의 농부들은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지역계 아니라 그 외부의 것을 수입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 농부들의 농작물이 어떻게 된 거죠? 결국에는 다 낭비되었겠잖아. 그쵸? 그러니까 현지 농부들을 무시하고 그 현지 농부들의 농작물을 다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0명의 농부들, 그런데 어떤 농부들이에요? 대부분이 여성인데, 자, 이런 농부들이요, have been helped, 도움을 받았어요. to supply, 자, 공급할 것을. 그 지역의 호텔에.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뭐냐면, 상을 받은 나라의 그런 좀 약간, 유명한 호텔리어들이 전통적으로 자기네 지역 또는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을 갖다가 쓰지 않고 막 수입만 해서 쓰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농부들의 그런 농산물들은 다 버려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버려지는 농작물을 좀 막기 위해서 그 지역의 호텔에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동시에 그 나라의 여행의 파운데이션, 뭐 여행의 토대라든가 아니면 뭐 여행의 그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자, 이게 뭐냐면 여행의 재단 그리고 그 기금의 자금을 모으는 기관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initiative, 여기 아까 말했던 활동 계획 이런 것들은요. 시작했대요. 그들 자신만의 farm yard를 농장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여행재단들이 이제 그냥 농사랑 따로따로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뭐 생산해서 갖다 팔아 이게 아니라 이제 결합을 해서 자기들만의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관행을 증명해 보이는 거지. 증명을 했고요. 여행 명소로도 된 거예요. 그 자체만의 어떤 장점을 가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여행객, 우리 이제 호텔에 온 여행객들을요, 농장에 여행을 시켜. 이 농장을 구경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된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 거죠. 어떻게 그들의 기여, 자,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여가 is working,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이 되어준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지속 가능한 관광, 이런 게 그냥 뭐 단순한 여행 이걸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관광하는 것은 내가 소비하는 거다라는 이 인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지역 사람들한테 연결이 되고 뭐 지역 농부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그걸 또 경험할 수 있는 뭐 교육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변화가 생겼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그 관광객도 뿐만 아니라 지역 농부도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전해서 우리 호텔에 공급하는 음식은 우리가 여기다 땅을 줄 테니까 여기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놓고 그것을 통해 거기에 놀러 오는 그 우리 호텔의 손님들도 뭐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적 경제적 가치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어떤 기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기간, 어떤 시대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역사가들은 반드시 극도로 조심을 해야 돼요. 현대적 정의를 읽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 과거 시대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그 의미를 손상시키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의미인 거지. 현재의 시선으로 보면, 현재의 시선으로 과거를 번역을 하게 되면 오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정한 사용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근데 그건 뭐냐면 훨씬 다르죠. 뭐랑? 현재의 사용법이랑 완전 다르겠죠. 게다가 현대 영어가요, 그 자체만의 jargon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jargon이란 단어 종종 등장하잖아요. 보시면 특수 용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자체만의 특수 용어나 idiom, 뭐 수거, 그치? 뭐 우리 관용구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런 것처럼 또한 they were present, 그것도 존재했죠. 언제에도? 과거에도 존재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 역사적인 단어 아이콘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어떤 종교적인 함축을 담고 있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반면에 21세기에요. 그 단어는 종종 뭐랑 연관이 되냐면 클릭커블 이미지예요. 내가 클릭할 수 있는 이미지죠. 어디에서? 컴퓨터의 데스크탑에서요. 자, 옥스포드 잉글리시 사전 또는 다른 어떤 어원을 나타내는 사전을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요, close at hand죠. 손에 가깝게 어떤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will help, 도와줄 거예요. 연구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잠재적인 오역을 피하게 만드는 걸 도와줄 거래요. 이것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instability. 그치? stability가 안정성이니까 instability 하니까 불안정성이겠죠. 그리고 때때로 open-ended meaning이에요. 제약이 없는, 끝이 없는 거니까. 제약이 없는 의미요. 그런데 그 단어가 전달하는 제약이 없는 의미, 또 불안정성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들이 to extract, 정확한 의미를 뽑아내기 위해서 언어에서 효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생각이죠? 어떻게 이러한 단어들이 기능을 했는가, 그 당시, 그치? 그들의 시대의 문맥 속에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능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맥락, 언어를 평가하고 언어를 활용을 하려고 할 때 시대적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야. 왜냐하면 과거 사람들은 지금이랑 다른 환경, 문화, 가치관 속에서 말을 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이콘 같은 거를 종교로 볼 건가, 아니면 컴퓨터의 어떤 하나의 그런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볼 것인가, 뭐 이런 거는요, 해석의 차이가 아닌 거지. 시대에 따른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말은 과거의 눈으로 봐야 된다. 현재의 말은 현재의 눈으로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자, 그럼 주제 정리할게요. 자, 역사적 문맥 속에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역사적 해석의 핵심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이거죠. 어떤 사전이나 뭐 이런 어원사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단어가 쓰인 거, 그치? 그 용례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한 역사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it is tempting to. 자, 뭐뭐 하기 쉽다. 뭐 하기 쉽냐면요. reserve the giver label. 그치? giver라는 이러한 라벨을요. 남겨두기 쉽죠. 자, 누구한테 나타내기 쉽냐면요. 마더 테레사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그런 역사상,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들을 위해서 giver라는 단어를 남겨두기 쉬워요. 하지만, 이제 하고 싶은 말 여기서 나오네요. being a giver, giver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비범한 희생의 행동을 요구하는 건 아니래요. 그건 단지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그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에서 행동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대. 예를 들면, 뭐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멘토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나의 신용을 좀 공유해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을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일하는 장소 밖에서는요, 이러한 종류의 행동은 꽤 흔하죠. 자, 예일의 심리학자인 이 마가렛 클라크라는 사람에 이끌어진 연구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버로서 행동을 하더래요. 친한 관계에서는요. 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우정을 가지는 관계에서 우리는 기여를 하죠. Whenever we can,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마다 뭐 없이 뭐 점수를 세는 거 없이 내가 한 번 도와줬지, 넌 나 2번 도와줬지, 그럼 내가 한 번 더 도와줄게, 이런 거 없이요. 하지만 일터에서는요, 직장에서는요, give and take,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복잡하죠. 전문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요, strive to preserve, 보존하려고 애를 써요. 똑같은 균형을요,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그치. 그게 일반적으로는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거죠. 자, 그들이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뭐 하면서? 이런 상호이익, 우리 호혜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호이익을 찾으면서요. 그들은 공정함의 원칙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지배되어지는 거야. 뭐에 의해서? 그런 호의의 교환을 통해서. 그렇게 절대 내가 피해를 보거나 내가 손해를 보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주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균형과 공정성 중심의 교환 관계 있잖아요. 그치?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위에서 나왔던? 호혜. 자, 이거죠. 그치? 상호 호혜성. 내가 널 도와줬으니까 너도 날 나중에 도와줘 라고 하는 거. 그치? 그런 관계가 지배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는 사람에 대한 개념을 이제 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 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주는 사람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도와주면서 나중에 이 사람도 날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직장에서. 그죠? 직장에서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뭐 반드시 꼭 직장에서만 말하는 건 아니고, 좀 약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번 들어가겠습니다. Did you know that? 너 알았니? 식물들도 안다는 것을. 그것이 being eaten, 먹힐 때. 그죠? 식물이 먹힐 때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글쎄, as recent research reveal. 자, 최근에 연구가 보여주듯이 it does. 그렇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냥 거기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앉아서 그것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이거는요, deploy 한대요. 그럼 deploy는 배치하다라는 뜻이잖아, 원래. 그죠? 그것은 배치한다. troops to defend itself. 그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군대, 그치? 무리, 때, 이런 것들을 배치한다. 그리고 in an effort, 노력에서. 무슨 노력이죠? 포식자를 막으려는 노력에서. 그죠? 내가 나를 다 잡아먹히게 둘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 C요. 이러한 경우에 연구의 대상은요,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냐면 테일크래스라고 하는 식물이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캐비지 패밀리, 어떤 양상추의 어떤 그 가족 중에 일부래요.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요, 첫 번째 식물이었어요. 자, 어떤 식물이냐면 그것의 게놈 유전자 배열 순서가 알려지게 된 첫 번째 식물이었대. 그래서 연구자들이요, 이것의 내부적인 작용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어떤 다른 식물들보다도. 그렇죠? 왜냐하면 유전자 배열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밝혀냈으면 그 식물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용이해지겠죠. 자, 알아내기 위해서 그 식물이 먹혀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요, 진동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진동이냐면 애벌레가 그것이 이파리, 우리 실험 대상자 그 잎을 먹을 때 만들어내는 진동을 다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기록을 했죠. 다른 진동도. 자, 근데 그 진동을 뭐냐면 식물이 경험하는 진동. 예를 들면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진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자, 예상대로 sure enough, 충분히 확실하게 하니까 예상대로지. 그 식물은요, 반응을 했죠. 그 진동에. 근데 그 진동이 뭐냐면 그 애벌레가 우적우적 씹으면서 하는 그것을 모방한 진동에 반응을 했대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것에 아주 mildly toxic mustard oil이죠. 그러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산을 통해서요. 뭘 생산했냐면 아주 약하게 독성을 가진 머스타드 오일을 생산해낸 거야. 위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디에다가? 잎에다가. 뭐 하려고? 포식자를 쫓아내려고요. 단념시키려고요. 그제? 그 식물은요, 어떤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진동, 그러니까 포식자가 나를 먹는 진동에 대해서는 반응을 했지만 그 외에 바람이나 다른 진동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은 내가 먹힐 때 느껴지는 그 진동을 다 알고 있다라는 지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은 포식의 진동을 감지하고 독성 물질, 아까 우리 머스터드 오일, 그치? 그것을 생산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외에, 근데 포식자가 아닌 다른 진동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먹히는 중이라는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아무리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위에 보시면요. 식물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응하지 않는 건가? 그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지? 위협을 인식해가지고 스스로 그 생존을 위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입니다. 자, 8번의 지문은요. 우리 주어진 문장 5번에 넣어서 바로 그 순서에 알맞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드북스 하잖아요. 트레이드북스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서적이에요. 자, 일반 서적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공간을 제공해 주죠. 자, 어떤 공간이냐면요. 그 피실험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죠? 흥미로운 관찰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요. 근데 독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분사구문이죠. 자, 뭘 제시해 주냐면요. 더 풍부한 주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엄청 많은 주제들을 다루어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할 수가 없어. are unable to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깊이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교과서는요, 넓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좀 얕은 견해, 그 대상에 대해서 얕은 견해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것은요, does not allow, 허락하지는 않죠. 뭘 허락해 주지 않냐면, 이러한 compelling presentation, 그치? compelling 하면은 아주 흥미로운 presentation, 뭐 보여줌의 종류를 허락해 주진 않아요. 이용 가능하다고. 어디에서는? 그 일반 서적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는 일반 서적에서는 이용이 가능한 흥미로운 제시의 종류를 허락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 서적은 그게 가능하지만 교과서는 안 돼, 이 말이죠.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하나의 글이요, 단순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하냐? 그 asteroid 하면 소행성이잖아요. 소행성이 지구를 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대.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반 서적에서는요, 그걸 연대순으로 기록을 해요. 그 사건을요, 그 소행성의 진입, 대기권의 진입, 그것의 행성과의 충돌, 그리고 이것이 25마일의 깊이와 100마일의 넓이로 엄청난 크레이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요. 자, 이것은 묘사하고 있죠. 아주 매력적인 세부적인 것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뭐 하는 데 있어서냐면, 그 증발, at the impact point, 그것이 충격을 가하는 그 순간의 증발, 그 다음 earthquake, 지진, 그 다음에 불, 그리고 아니면 debris, 그 어떤 잔해 같은 거잖아요. 세계적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열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잔해, 그쵸? 근데 어둠과 얼것 같은 기온 이후에 따라오는, 여기 되게 세부적인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건 교과서가 아니라 일반 서적이다라는 거죠. 자, 다릅니다. 자, 독자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세부사항과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건 difficult, 어렵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요. 근데 제한된 공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지금? 교과서에게 할당되어진 제한된 공간에 이러한 종류를 제공하는 것은 difficult, 어렵습니다. 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해보면요. 대중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전문 서적과 교과서의 차이잖아요. 그죠? 교과서는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얕고 넓은 정보의 전달의 목적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서적은요, 이해와 흥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글이 전달되는가에 따라서 그 책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재 우리도 교과서보다 오히려 대중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9번, 10번 지문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당신이 전문가일 때 당신의 깊은 지식은 명백하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너의 이 전문성에 일반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하지만 너의 이러한 immersion, 몰입, 몰두 in that body of conventional wisdom, 그러한 전형적인 지혜의 전체 몸체에 대한 몰두는요, 그러니까 전문 범위잖아요, 그치? 그런 관습적인 지혜 속에 몰두하는 것은요, impad, 지연시킬 수 있어요. 당신이 뭐 하는 걸 지연시키냐면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hamper, 방해할 수 있어요. 당신을요. 당신이 또 어떤 새로움 또는 변화에 직면했을 때요. 자, 그러한 frozen thinking이니까 얼어버린, 그치? 유연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은 has plagued, 괴롭히죠. 자, 그 과학자의 그런 업무 자체, 과학자라는 그런 직업군을 괴롭힐 수 있고요. 그리고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업의 건강을. 그죠? 예를 들어, 만약에 너가요, you land, 도착했어요. 그지? 원래 착륙하다라는 의미니까.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죠. 뭐 하는 게, 가장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직원인 의사에게 내가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2014년의 연구에 따르면 너는 더 나을 거래요. 치료받는 게. 누구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초보자, 초심자에게요. 이 연구는 보여줍니다. 어떤 권위 있는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의해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조사를 했대. 근데 어떤 데이터냐면요. tens of thousands of hospital admission이니까 10에다가 1000을 곱해야 돼요. 그럼 수만 개죠. 이제 수만 개의 병원에 들어가는 것에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그리고 이제 밝혀냈어. 뭘? 30일의 mortality rate죠. 사망률이지. 사망률. 자, 높은 위험을 가진 급성으로 돌봐야 하는 환자들 사이에서의 사망률이 a third였대요. 3분의 1이었대요. 더 낮았네. 언제? Top doctor were out of town. 그치? 제일 권위 있는 의사가 없을 때. 예를 들면 그들이요 were away at conference,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디 갔다거나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JAMA 연구는요, 지적을 한 건 아니에요. 그치? 정확하게 끄집어낸 건 아니에요. 그 이유를. 그 사망률의 감소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저자는요, 설명하고 있죠. 대부분의 실수, 자, 의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수는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경향과 연결되어 있더라. 어떤 경향? 결정을 빨리 내리려고 하는 거. 그치? 뭐에 따라서? 그들의 이전의 경험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전의 경험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경험에 따라서 내가 이제 지금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자, in cases, 경우에. 자, 어떤 경우냐면 there are not routine.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경우에, 또 that can be misleading. 오해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오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겠네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의사가요, 아주 중요한 측면, 그 문제의 중요한 측면을 놓칠 수가 있거든. 근데 그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들의 초기의 분석과 일치하지 않아야겠잖아. 그치? 일치하지 않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D가 틀렸네요. 자, 그 결과 비록 주니어 닥터가요. 그치? 주니어 닥터, 수련이죠. 수련 의사들이요, 더 느리고 덜 자신이 있어요. 다루는데. 자, 뭘 다루냐면 run of the mill cases죠. 그럼 이거는요, 지극히 평범한이라는 뜻이래요. 지극히 평범한 경우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느리고 좀 자신감도 없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더 열린 마음이에요.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나 어떤 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with this subtler symptom. 아주 미묘한, 그치? 원래 미묘한, 더 미묘한이란 뜻이니까. 미묘한 증상에 있어서. 그치? 약간 A라는 질병에 대한 증상을 다 가지고 있고 살짝 B가 있어. 근데 그런 거는 막 몇십 년 동안 의사를 한 사람들은 약간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경험이 많은 골프 선수는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꾸는데. 그 가장 rehearsed stroke죠.
그러면 가장 연습을 많이 하는 이잖아. 그치? 가장 많이 연습한 그 스트로크 치는 거. 타격. 그치? 타격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거는요, 그의 운동 피질 속에 이미 암호화 되어 있거든. 그치? 너무 이걸 많이 해서요. So, to make,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일 거다. 전문적인 사고력을 하는 사람이요,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냐면, 오래된 사고방식을 벗는데, 벗다 떨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사고방식은 전두엽 피질 속에 박혀진, 그치. 그것을 벗어내는 데는 훨씬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4번. 왜 이런 얼어붙은 사고방식이 전문가에게 위험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우리는 또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치? 전문가의 고정된 사고, 뭐 fixed thinking 해도 되고 여기 나온 것처럼 frozen thinking 해도 되죠. 이게 새로운 상황이 등장했을 때 거기에 유연한 판단을 방해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속도가 엄청 빠르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항상 그게 유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볼까요? 그죠, 이거죠. 전문가들은 빠르게 결론을 내리니까 형식화되지 않은 거,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증상을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전문가는 오래된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고 이것은 사고의 유연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19회였죠? 19회 질문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